44층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미래에셋 증권도 보이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 신택 건물도 보이고 각종 이제 상업용 건물들이 보이고 저 앞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여기 메인이 일단 거실인데 거실이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63빌딩 보시죠, 63빌딩. 아, 저 서울타워가 보여요, 서울타워. 서울타워랑 63빌딩이랑 이촌동이랑 다 보여요, 여기서. 브라이튼 여의도 55평 찍으러 왔는데요. 102동이고 44층이에요. 굉장히 뷰가 좋은 데인데 한번 같이 보시죠. 공급 면적 55평이고 전용 면적 41평이에요. 신발장부터 보면 이런 신발장 공간입니다. 이런 게 다 신발장 공간이고 이 집은 지금 집주인이 있는데 임대를 지금 내놓은 집이래요. 임대를 내놓은 집이어서 다 비어 있습니다. 투자 목적 사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긴 다 신발장이고 여기는 팬트리 공간이에요. 팬트리 공간은 되게 넉넉하게 있어요. 공급 면적이 55평이고 전용 면적이 41평이면 전용률이 한 75% 정도 되잖아요. 공간은 좀 넓게 빠진 것 같고 신발장 밑에는 대리석으로 돼 있고 이 앞에는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 복도식으로 돼 있어요. 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면 거실이 있고요. 거실 가는 길에 서브룸이 2개가 배치가 돼 있고 왼쪽으로 가면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마스터룸하고 거실하고 복도를 통해서 분리가 돼 있고 중간에 서브룸이 배치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마스터룸 먼저 보죠. 그 마스터룸입니다. 침대를 놓고 뭐 각종 집기 놓고 하면 50평대 아파트에 기대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크기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티뷰예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마스터룸에서 즐길 수 있는 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44층에 있다 보니까 여의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여요. 미래에셋 증권도 보이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 신택 건물도 보이고 각종 이제 상업용 건물들이 보이고 저 앞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마스터룸에서 옷장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는 드레스룸이고요. 50평대 아파트들은 드레스룸 크기 다 이 정도는 해요. 몽툭하게 정사각형에 가까운 이렇게 돼 있고요. 다 빌트인 가구고요. 이런 데 다 열어보면 전부 다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여기도 드레스룸 공간이고 여기도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부부가 생활할 때 이 정도 드레스룸이면 사실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옷이 좀 많은 분들이 많고 저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을 와이프랑 같이 쓰고 있는데 80%는 와이프가 쓰고 저는 옷을 워낙 안 사기 때문에 티셔츠만 똑같은 거만 10개씩 걸어놓고 이렇게 써도 요것보다 좀 넓은데 좀 부족해야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쓰면 요 공간이 좀 좁을 수 있는데 서브룸에 각각 수납 공간이 있고 이제 거실 수납 공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이용하게 될 것 같고 마스터룸 화장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 하나가 있어요. 아파트들을 둘러보면 50평대에서는 이게 2개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60평, 70평대로 가면 여기가 2개가 생기더라고. 50평대인데 이게 2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왜냐면 50평대 정도 되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때 왜 이걸 하나밖에 배치를 안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에 여의도에 혼자 사는 고소득층이 좀 살 확률이 높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 반포 아파트다라고 하면 이걸 2개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신축이면 근데 이건 하나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데를 다 수납 공간이에요. 이런 데를 다 수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콘센트 꼽을 있고 여기도 이제 딸랑 이렇게 하나를 설치해놨는데 화장지나 이런 거 넣으라고 설치해놨을 거예요. 화장지 같은 거 넣고 욕조에서 이제 반신욕을 하잖아요. 여기서 샤워를 하거든요. 사실 요 문이 여다지로 이렇게 돼 있는 거면 더 편했을 텐데 근데 이게 밀고 당기는 이런 문이다 보니까 여기서 누가 샤워를 하고 있거나 화장실 누가 뭘 쓰고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 살짝 여기 공간이 좁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마스터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복도를 따라가면 서브룸을 거쳐서 거실로 가게 돼 있어요. 저희 따라오시죠. 여기는 층고 기본 층고가 2.6m예요. 그래서 층고는 뭐 괜찮은 편인 것 같고 아파트인데 여기는 물론 쭉 가보시면 여기 서브룸이 있습니다. 서브룸 1 같은 경우는 마스터룸하고 같은 뷰인데 마스터룸보다는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룸은 베란다를 통해서 보기니까 개방감은 좀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 창 하나만 좀 뚫려 있어서 좀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고요. 마스터룸에서 봤던 거랑 같은 풍경입니다. 이 서브룸 1은 자체 화장실이 있습니다. 55평형은 방 3개, 화장실 3개 구조인데 마스터룸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 서브룸 1에 화장실이 딸려 있고 서브룸 2는 화장실이 없는데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 방 3개, 화장실 3개인 구조예요. 세면대가 있고 욕조가 있고 혼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생활이 좀 가능하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근데 보통 이런 기둥식 아파트들 주상복합이고 초고층을 높였을 때 반드시 아파트는 기둥이 있거든요. 기둥 때문에 안에 잡아먹는 데드 스페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둥이 여기 있대요. 이 안에 있대요. 그래서 이게 네모로 반듯하게 돼 있고 아파트 어디를 봐도 기둥이 없어서 이게 왜 기둥이 없지? 주상복합이 분명히 앞에 기둥이 있는데 아크로 서울프레스 같은 경우도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을 중심으로 주변이 다 데드 스페이스거든요. 이건 여기다 숨겨놨어요. 서브룸 1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 수납 공간이 다 돼 있고요. 여기는 수납 공간은 아니고 여기는 또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공간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오면 이쪽으로 가면 메인 주방이고요. 문 닫을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여기로 가보면 거실에 가기 바로 직전이 서브룸 2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가벽이 있어서 이 가벽을 철거하면 더 서브룸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뷰는 서브룸 1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창 이제 높게 이렇게 되게 크게 뚫려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여기도 배치가 돼 있고 서브룸 2의 크기는 아이들이 혼자서 방 쓰기에 괜찮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서브룸 2 맞은편에 있는 데가 거실 화장실이에요. 저기도 샤워 시설이 돼
돼 있고 변기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를 만약 2명 키운다 하면 저쪽에서 한 명이 살고 여기 살면서 여기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걸 또 써야겠죠. 그리고 게스트들이 오면 여기 화장실 아마 쓰게 될 거고 여기 메인이 일단 거실인데 거실이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63빌딩 보시죠. 63빌딩 한강뷰가 완전 이렇게 보는 뷰가 북향이라고 하면 여기는 북동뷰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63빌딩이 쫙 보이고요. 44층이잖아. 거실 문을 다 열어놨어요. 일부러.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같은 주상복합이고 뷰도 되게 좋은데 이 창을 여는 게 요만한 창을 조그맣게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테라스 세대만 이제 큰 창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창이 되게 큰데 보통 이런 기둥식 아파트에 40몇 층까지 올라가 있는 주상복합들은 이렇게 큰 창을 쓰지 않아요. 보통은 다 창문으로 닫아놓고 창문이 되게 작아요. 갤러리아 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아크로솔 포레스트 고층으로 가면 그렇게 돼 있고 여기는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여다리 창을 쓰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걸 왜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열고 저의 맞은편에도 열어놨거든요. 근데 이게 마통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만한 창을 열었을 때 마통풍이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창문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면 훨씬 더 시원하거든요. 지금 바람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 햇빛도 좀 잘 들어오고 그리고 44층인데 여의도가 상업지구잖아요. 회사도 많고 차도 많고 이런 지구인데 차 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이걸 닫으면 거의 안 들어옵니다. 이걸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랑 소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걸 닫으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쨌든 여기 하이라이트가 뷰예요. 뷰. 북동쪽으로 한강뷰가 쫙 보이잖아요. 63빌딩이 있고 저쪽에 이촌동 첼리티스가 보이고 날씨가 맑은 날에는 시그널도 보일 것 같아요. 뷰가 굉장히 좋은데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요 앞에 한양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의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50층, 뭐 7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아파트가 50층짜리 올라가게 되면 일부 뷰는 좀 바뀔 수 있다. 야, 서울타워가 보여요. 서울타워. 서울타워랑 63빌딩이랑 이촌동이랑 다 보여요. 여기서 이쪽이 보면 디토스다 보니까 앞에 동이 좀 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앞에 동이 여기 가린다 해도 거실에서 봤을 때는 막힘없이 뷰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근데 뷰를 볼 때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올림픽대로 앞에 있고 감독문로 바로 앞에 있고 막 이런 경우는 막힘없이 한강뷰를 볼 수 있지만 분진하고 소음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이게 약간 살짝 떨어져서 한강을 보는 게 뷰도 좋고 그리고 소음 분진은 자유롭고 예를 들어 슬리마제라든가 아니면 유엔빌리지의 일부 빌라들 뷰는 되게 멋져 보이지만 실제 창문 열면 소음 분진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한 발짝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냥 아일랜드 식탁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 조리 같은 거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인덕션이 없잖아요. 저쪽이 메인 주방이거든요. 메인 주방을 안에 숨겨놔 버렸어요. 메인 주방을 안에 숨겨놔도 이쪽에다 부터 인덕션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뭐 조리해서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인 주방을 한번 보죠. 이게 되게 생활의 편의성은 있어요. 이모님이 요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집에서 와이프가 요리를 해줄 때 냄새가 안에 안 들어오니까 참 좋은 건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여기서 조리하고 싶을 때는 좀 이런 부분은 다 일로 빼놨으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겠죠. 주방에 창이 커요. 여기다 설거지를 할 거고 여기 인덕션이 4개가 있습니다. 이런 데도 다 수납 공간이고 여기 그릇 같은 거 놓겠죠. 거실 쪽을 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5평이고 전에는 41평인데 거실이 굉장히 넓어 보였잖아. 근데 이런 부분들 다 뒤로 밀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빌트인 냉장고고 냉장고를 삼성 썼습니다. 국내산을 썼고 이것도 김치 냉장고 같은 그런 거고 밑에는 냉동고 있고 오븐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 입구가 있어요. 이거 없으면 불편합니다. 신축에 무조건 있어야 돼 이거.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네요. 여기 드럼 세탁기고 여기는 보조 싱크대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씻고 뭐 이런 데인 것 같고 일단 구조는 다 둘러봤는데 빈집이기 때문에 가구가 들어오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가구가 들어온 집을 찍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빈집을 보게 되면 이제 되게 넓어 보이는데 가구가 더 들어오게 되면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나인원, 더일, 아크로솔 포레스트 다 이제 살고 있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임대를 내놓으셨으니까 살고 있는 집은 아니고 빈집을 보는 게 또 구조 보기엔 되게 좋네요. 브라이튼 한강 같은 경우는 여기가 4개 동이 있어요. 한 개 동은 오피스 동이고요. 거기도 40몇 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전부 다 오피스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피스텔 동이 있고 아파트 동이 있어요. 오피스텔 동은 한 동이 있고 오피스텔은 2019년에 분양을 했는데 이미 완판이 됐다라고 하고요. 오피스텔 당시에 분양 가격이 30평대가 6억 7억 이랬대. 지금은 오피스텔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아파트는 평당 뭐 1억 정도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시장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잖아. 금리도 되게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임대 후 분양 상품으로 전환을 했더라고. 4년 후에 임대할 수도 있고 임대 후 분양할 수도 있고 각각의 콜옵션을 줬고 1년 후에 분양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30억 2년 후에 분양하는 사람은 31억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금융비용 정도를 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양 상품을 만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세대당 아파트 경우는 1.67대예요. 아파트가 490 몇 세대거든요. 주차 자리가 한 700대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반포에서 요즘에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1.7대, 1.8대거든요. 요즘에 신축 아파트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의 주차 대수인 것 같고 원베일리도 세대당 주차 대수가 1.8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수준에 맞춘 것 같고요. 커뮤니티 면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영장이나 이런 건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헬스장 있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우나 시설 있고 뭐 파티룸 있고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고급화됐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파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아파트랑 오피스텔이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스카이 브릿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멋져 보이는데 오피스텔에서는 아파트로 넘어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주민들끼리만 쓰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주민들끼리만 쓰고 이렇게 돼 있고 커뮤니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피스텔 동의 커뮤니티가 있고 하나는 아파트 동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걸 이제 브릿지로 연결을 해놓은 것 같아요. 브라이튼 여의도가 18년 만에 여의도에서 처음으로 신축 아파트가 공급이 된 거잖아요. 여의도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신축 아파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신형에서 이걸 지을 때 35평형, 뭐 40 몇 평형, 그리고 55평형 이렇게 지어놨어요 아파트를. 제일 큰 평수가 55평형이고 여기는 제일 큰 55평형입니다. 위치를 보면 여의도 한강공원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강공원 가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더현대 서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차도를 건너야 돼요. 지하로 연결돼 있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하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북쪽으로 가면 여의나루역이 있고 남서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가면 여의도역이 있고 둘 다 도보로 되게 가깝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다른 호수인데요. 아까 전에는 55평을 받고 여기는 공급 면적 48평이에요. 55평은 확장 면적이 너무 많아서 공급 면적이 55평이고 원래 전용은 41평인데 확장 면적만 10평이 넘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사용 면적이 50평이 넘는다라고 해서 어쩐지 첼리티스 용산보다 훨씬 넓더라고. 첼리티스 용산이 50평에 전용 면적이 39평에 확장하면 41평이가 이렇거든. 근데 여기가 55평에 전용 면적 41평이면 첼리티스 용산이랑 거의 면적이 비슷해야 되는데 훨씬 넓은 거야. 아까 전에 집을 봤을 때 여기 구조 때문에 그런가 가구가 없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넓지 했는데 확장 면적이 거의 10평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면적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는 공급 48평에 확장 면적 더해가지고 실사용 면적 52평인가 그 정도 된다라고 해요. 공급보다 오히려 전용 면적이 더 넓은 그런 아파트고요. 근데 이게 구조가 좀 특이해요. 여기 신발장인데 우리가 보통 신발장 보면 양쪽으로 뭐가 이렇게 있고 일로 이렇게 통해져 있는데 여기 신발장 들어와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제 복도로 가게 되거든요. 구조가 좀 특이하고 들어와서 바로 이쪽으로 보면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48평하고 55평하고 뭐가 다르냐 보니까 거의 면적은 비슷하거든요. 주방이 여기가 좀 더 좁고 그리고 팬트리 공간 이런 데가 조금씩 면적을 좀 뺀 것 같아요. 여기다 골프백이나 이런 거 넣고 신발 이런 거 넣고 하겠죠. 여기다 옷걸이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다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여기 신발 같은 거 놓을 수 있고요. 뭐 일부러 경사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죽이네? 여기 가죽이야. 여기는 그냥 거울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신발장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앉아가지고 구두 신고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가 없어요. 30평대 40평대 아파트를 가보면 그거 있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아파트의 공급 면적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보통은 50평에서 60평대 아파트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여기도 팬트리 공간은 아니고 그냥 신발장입니다.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고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여기서부터 복도예요. 55평도 그랬고 48평도 그렇고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복도식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48평인데 55평하고 똑같이 층고는 2.6m입니다. 복도를 따라 쭉 가면 저기가 거실이고요. 마스터룸, 서브룸, 거실에 있는 화장실 다 있습니다. 아까 전 55평 같은 경우는 복도가 양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여기는 복도가 한 방향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마스터룸입니다. 신발장에 들어와서 바로 제일 가까운 것이 마스터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보통 마스터룸은 부부가 거주를 하고 서브룸에 아이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마스터룸하고 서브룸하고 좀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스터룸을 거쳐서 서브룸을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 거예요. 이 평수에 이런 구조를 짠 게 싱글 라이프나 부부 라이프를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아이방과 부모방이 떨어져 있는 게 좋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이모님이 아이를 케어하기도 하고 막 아이가 울고 막 이랬을 때 부부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면 아이를 시터분하고 같이 재워놓고 자기는 안방에서 편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서브룸하고 안방하고 바로 붙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생활에서 실제로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싱글이나 부부 라이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스터룸은 완전 시티뷰입니다. 뷰가 완전 달라요. 55평 거기는 1호 라인이었잖아요. 1호 라인 같은 경우도 시티뷰였는데 여기 시티뷰가 훨씬 좋아요. 102동에 48층의 4호 라인이 아까 전에 봤던 1호 라인의 55평보다 뷰가 더 좋습니다. 여기는 같은 브라이튼 여의도 안에 있는 상업시설입니다.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유한타진번 들어가 있잖아. 여기 테라스 봐봐. 되게 좋지 않아? 빌딩을 딱 지으면서 이쪽에다가 테라스를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고 저기는 뭐 거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고 여기를 임차한 회사들, 임차인들이 이용을 하겠죠. 이쪽으로 보면 완전히 시티뷰고요. 신한투자증권 건물도 보이고 하나증권 건물도 보이고 IFC 몰도 보이고 시티뷰가 좋은 게 저녁에 볼 때 진짜 멋있어요. 문제는 밤에 잘 때 이 불이 안 꺼지잖아요. 커튼을 쳐야 돼. 그런 게 장단이 있어요. 그리고 48층이잖아요. 근데 이 창이 아까 전에도 느꼈는데 창을 닫아놓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창을 열면 차 소리가 들립니다. 평일날에 이렇게 창문을 열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조금 차 소리가 들리긴 해요. 근데 창문을 닫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창이 두 개로 되어 있고요.
아예 아무것도 안 떨려요. 드레스룸을 보면 스타일러가 있고 여기 드레스룸 이렇게 돼 있고 이 드레스룸 크기가 충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넓게 뺐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55평보다는 확실히 작다. 이런 면적들을 줄여놨네요. 거실은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보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인데 안쪽으로 파놨어요. 안쪽으로 돼 있어요. 공간을 최대한 끌어다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이런 건 다 빌트인 가구고요. 마스터룸,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슬라이딩 도어로 해놨으면 좀 더 난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슬라이딩 도어라면 벽이 두꺼워지거든요. 벽이 두꺼워지게 되면 드레스룸 공간도 잡아먹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화장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여닫이문을 하는 게 솔직히 좀 별로거든. 들어왔어, 열었어, 이거 사용을 해, 손 씻어. 근데 이게 이렇게 막혀있잖아. 닫아야 돼, 내일 가려면. 이런 게 좀 불편하거든. 뭐 어쨌든 들어갈게요. 여기서 샤워를 하고 욕조는 분리가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48평 4호 라인과 55평 1호 라인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의 면적을 48평에서 좀 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차단이 돼 있어야 되거든. 아니면 얘가 욕조가 밖에 빠져 있고 얘만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샤워하면서 물 다 튀거든 이쪽으로. 안에 있는 수납 공간 이런 거는 여기도 이제 민트색으로 이렇게 해놨고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이런 데도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고 여기는 수납 공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울이고 다음 룸으로 가보죠. 여기는 서브룸인데요. 서브룸 1 같은 경우는 한강뷰가 보이고요. 한강뷰가 이 동 사이로 보여요. 완전히 개방된 한강뷰는 아니고 전혀 뭐 답답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뻥 뚫려 있고 저 앞에 재건축 아파트가 50층 뭐 70층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일부는 가릴 수 있겠다. 서브룸 1은 샤워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화장실 이렇게 있고 세면대 있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서브룸 1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고 여기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쪽이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깊이는 이 정도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돼 있고요. 서브룸 2는 이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또 화장실이 있네요. 55평에서는 거실 화장실에 샤워 부스가 있었어. 근데 48평에는 거실 화장실 샤워 부스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평형대에서 면적을 줄인 부분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실이나 이런 데는 55평이나 48평이랑 똑같이 만들어놨는데 생활 공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했어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세면대랑 변기 정도가 있고요. 여기가 서브룸 2입니다. 아까 전에는 서브룸이 연결이 돼 있어서 서브룸 1, 2가 뷰가 똑같았는데 여기는 서브룸 1이 한강뷰면 여기는 시티뷰예요. 아까 전에 마스터룸에서 봤던 뷰랑 똑같아요. 시티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룸 2에서 나오게 되면 거실인데 여기가 48층이에요. 브라이튼 여의도가 최고층이 49층이니까 여기 48층이면 제일 높은 층에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뷰가 제일 좋은 곳이죠. 앞에 오피스텔 동보다 높아요. 여기가 이 라인에 있는 48평형이 이 저층이면 이 오피스텔에 막혀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강뷰가 보이고요.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 같은 호수별로 뷰가 다 다른데 아까 전에 우리가 55평에 백이동에 1호 라인이었나? 그래서 거기 갔을 때는 여기가 메인뷰였잖아요. 여기는 메인뷰가 이쪽입니다. 근데 메인뷰가 이쪽일 때 문제가 뭐냐면 오피스텔 동에 가리게 되면 이 호수는 뷰가 63빌딩 뷰 저쪽밖에 안 보이잖아요. 한강뷰가. 근데 여기는 고층이라서 뷰가 되게 잘 보이죠. 근데 여기는 영구뷰인 거죠. 저기다가 이제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저 앞에는. 이쪽은 오히려 재건축이 되게 되면 막힐 수가 있는데 이쪽은 영구뷰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또 시티뷰가 나 있어요. 사실 아까 전에 봤던 55평보다 여기 48평이 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IFC랑 각종 대기업 본사들이 있는 시티뷰가 있고 이쪽으로는 영구 한강뷰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63빌딩을 바라보는 저쪽 뷰가 있고 여기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48평 여기 4호 라인이 고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다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메인 주방이에요. 역시 55평하고 똑같이 거실에서 아일랜드 이것만 있고 여기는 이제 메인 주방으로 쓰고 있는데 인덕션 4개짜리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딱 봐도 55평보다 주방이 작죠. 그리고 55평형 같은 경우는 주방을 통해서 거실로도 갈 수 있고 양쪽으로 다 뚫려 있었었는데 48평형은 여기 막혀 있습니다. 대가족이 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살기엔 좁아요. 주방이 확실히 좁아요. 싱글이라든가 부부라든가 아니면 아이가 딱 하나 있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수납 공간과 냉장고의 어떤 그 위치랑 면적 등등 그런 걸 봤을 때 4인 이상 가족이 살기엔 좀 좁다. 주방이. 여기도 수납 공간이 다 있어요. 그릇 보관할 수 있고 이런 데도 다 그릇 보관할 수 있게 다 돼 있는데 여기는 딱 요거만 있잖아요. 요게 있으면 저 앞에다가 다이닝 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부 플러스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식탁도 놔야 되고 그렇게 상상을 해보면 아이를 하나 낳거나 또는 딩크거나 아니면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싱글 라이프 또는 뭐 부부 라이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은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면적은 확실히 첼리투스 용산보다 더 큰 것 같고요. 첼리투스 용산이 공급 면적이 50평이고 전용 면적이 39평이고 확장하면 41평, 2평 되는데 거기보다 더 크게 빠져 있습니다. 48평인데도 불구하고 브라이튼 여의도 같은 경우는 21층까지만 테라스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이상부터 이상층으로 가게 되면 서비스 면적을 더 주는 방향으로 뷰가 좋아지고 서비스 면적을 더 주는 방향으로 좀 상품성을 강화한 것 같고 21층 이하에서는 이제 테라스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상품성을 강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뷰는 당연히 고층이 좋고요. 그리고 뷰는 각각의 호수와 층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 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무조건 여기가 환경과 다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브라이튼 여의도 48평하고 55평을 둘러봤는데요. 더 구체적인 정보나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건 제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가장 장점이 뭐냐, 하나는 더현대 서울 바로 앞이다. 신호등 하나 건너면 바로 앞에 갈 수 있다 이거고, 또 하나는 한강뷰, 시티뷰가 다 같이 보인다. 뷰랑 이제 생활 접근성, 백화점 생활 접근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자면 더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데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 되게 가깝고 여의도역하고 여의도역하고 되게 껴있으니까 둘 다 이용할 수가 있고, 이런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의도 이거에 대해서 더 파크사이드 서울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끔 라이브 방송하나 물어봐요. 투자하니까 어떠냐.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매크로 따라가게 돼 있어서 이 단지만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단지를 소개하는 이유는 어쨌든 뭐 저도 이걸 좀 찍고 싶었고, 여기서 이제 임차 물건 내놓으신 분이 좀 이제 부탁도 좀 해주셨고 해가지고 찍고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는 부동산 컨텐츠를 찍을 때 제 가치 판단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이게 뭐 가격이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는 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 어차피 부동산은 매크로 따라가게 돼 있어서 매크로 경제는 지금 예측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내년에 뭐 금리 인하가 되고 내후년에 더 인하가 되고 뭐 경제가 되게 좋아지고 이러면 또 돈이 많이 풀리고 이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또 그 중간중간에 암초들이 있을 거고, PF 터지면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부동산 뉴스에서도 PF 위험에 대해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계속 보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이거 찍을 때 뭐 가치 판단은 그냥 안 하기로 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한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